예,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어머니의 인생을 경멸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엊그제 또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나면 경사보단 조사가 훨씬 많거든. 경사보단 조사가 많은데, 근데 올해 7월 달에는 제가 타이중, 쯔위의 나라라고 할 수 있지. 그리고 그 타이 중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. 그 지하철 칼질 막아낸 의인. 얼굴에 칼 맞고 난 다음에 오타쿠인데 딱 했던 말이 용사 힘멜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이렇게 얘기하네. 그 친구도 타이중 친구인데 타이중을 다녀왔고 그리고 또 제 조카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조카가 결혼을 해서 또 춘천을 한번 다녀왔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제 동생은 아니고 제 친구의 동생 그래서 나도 이제 내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들이 있잖아. 뭐, 내 유튜브 많이 본 사람은 뭐 이제 똥거리라던가 뭐, 애들 이름 알 거란 말이야. 그런 애들이 있으면 또 내 친구한테도 그렇게, 이렇게 대학교 때부터 잘 지내는 동생이 있는데, 그 여자애 한 명이 또 마흔이라는 나이에 또 어떻게 막차를 또 탔어. 그렇게 해서 다녀왔는데, 근데 이거 다녀오면서 이것저것 보니까 또 그냥 오늘 이 주제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.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가정이란 걸 어떻게 가정이란 개념을 어떻게 박살을 내놨을까를 보면, 지금 당장 그냥 오은영이 나오는 프로를 보면 알 수 있잖아. 나도 보면 준내 짜증나. 그냥 보면 짜증이 나. 오은영 나오는 건 다 꼴도 보기 싫어, 진짜. 그냥 제일 죗 같은 것만 모아놓잖아. 그지? 뭐 금쪽이라던가, 뭐 이혼지호라던가, 세상에 가장 개죗 같은 것만 모아놓고 나중에 또 보면 패급 여자 남자 모아놓고 이제 여자가 패급 짓하면 기가 남편도 잘못했죠요. 아 열받는다 진짜.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염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굳이 뭐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텔레비에서는 어머니의 인생을 거의 뭐라고 얘기나 거의 노예 수준으로 묘사를 해놓지 그지? 그래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유명한 연예인 유튜버들을 연예인 유튜버가 아니라 연예인들도 와이프들도 나와가지고 그 남자 결혼하고 내 인생이 없었다고 얘기할 때마다 야 너는 네 남편이 번 돈으로 그렇게 호사를 누리고 있으면서 그 피해의식에 자기네 막 점심에 막 낮술하고 막 오만 거 다 먹으면서 그러면서 남편은 쥐 잡듯이 잡으면서 피해의식만 늘어오는 그런 개 비용신 같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모성애가 날아가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보잖아요. 최근에 그런 뭔가 마트나 이런 데서 보면 애한테 짜증내는 엄마를 진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. 뭐 애가 뭐 짜증날 수 있지. 나도 왜냐면 우리 엄마도 나 갔을 때 되게 짜증냈거든. 엄마 이거 먹고 싶으면 야 먹지 마! 이러면 돈이 어딨어! 우리 엄마 맨날 돈 없다, 맨날 돈 없다, 맨날 돈 없다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셨거든. 뭐 실제로 없었기도 하고 옛날에는. 지금은 좀 되게 잘 풀린 케이스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의 얘기를 보게 되면 뭔가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마트에서 또 이게 그 아빠하고 딸이 되게 똑같이 생긴 커플을 봤어. 아빠도 이렇게 뚱실뚱실하고 딸도 뚱실뚱실한데 아빠 뚱실뚱실한 얼굴, 딸 뚱실뚱실 똑같은 거야. 딸이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저것 막 먹는 거야. 막 피자고 막 이거 아빠 나 이것 먹고 싶어 했는데 아빠는 이쁜갑지 그래서 아유 그래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짜증내는 걸 상대적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게 있고, 그리고 이번에 내 얼마 전에 결혼식 다녀왔을 때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어. 그래서 되게 결혼을 일찍 한 여자애가 한 명 있거든. 그 내 친구 동생도 패거리가 있을 거냐, 여자들이. 근데 한 번씩 조인이 돼.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조인된 애들이 있단 말이야. 나랑 개인적으로는 보진 않아. 개인적으로는 보진 않고 연락도 안 하는데 나는 내 친구랑 연락하고 내 친구는 또 걔네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한 번씩 그 자리에 내가 조인하게 되는 거지. 그래서 그 중에 애들이 트리오가 있는데 한 명이 이번에 가게 된 거고 한 명은 되게 일찍 갔던 애거든. 이 아들내미랑 같이 온 거야. 아들내미랑. 옛날부터 걔는 근데 아들이랑 사이가 너무 좋은 거 있잖아. 아들이랑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엄마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막 아들이 막 엄마 들어와 막 전화하고 막 나로서는 되게 상상하기 힘든 거였지만 근데 걔네들이 이제 또 결혼식에 왔는데 애를 그렇게 이뻐하더라고 애를 그래서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역설적이라고 볼까 느낀다고 할까 걔를 보게 되면 되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
결혼도 되게 일찍 했어. 심지어는 남편이 호르몬이 밑에 자라가지고 다 같이 살아. 시부모님이랑. 근데 보면 제일 잘 사는 것 같아. 다행히 남편은 이제 대기업에 일을 하고 있거든. 대기업에 일을 하고 있고. 안 돼도, 뭐 근데 그냥 나도 이게 좀 민감한 질문이니까 이게 말하기 좀 그렇잖아. 근데 언제 한번 물어본 적 있어. 그래서 근데 아직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안 힘드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닌데 오빠 겁나 편해요. 그냥 우리 엄마한테 떠주고 간다. 엄마라 불러대 그냥. 애들 힘들면 그냥 엄마 떠주고 간다.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해. 그리고 애 오늘 있으니까 나도 몰랐던 건데 밥 먹으면 이제 뷔페 가잖아. 뷔페 가는데 그 애 쿠폰은 양갈비를 안 주더라고. 그래서 그 뷔페인데 좀 뷔페가 좀 잘 나오는 뷔페였어. 그래서 그 스테이크 쿠폰이 따로 있거든. 그래서 양갈비 스테이크를 한 번밖에 못 먹게 돼 있는데 애들 건 또 가격이 다르잖아. 그래서 애들은 양갈비를 못 먹게 또 해놔. 그러니까 또 이제 엄마가 이제 양갈비 들고 가서 양갈비 애들 썰어주고 옆에 있는 내 친구도 자기 양갈비 썰어서 애 주고 그래서 막 애 우육우육 먹고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도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어제도 그러니까 내 결혼식 전날에도 또 결혼식을 갔대. 내가 갔을 때 결혼식 일요일이었거든. 전날에도 결혼식을 갔는데 근데 그날은 뷔페가 맛이 없어서 애가 아무것도 안 먹었대. 애가 안 먹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라면 끓이도 해서 라면을 끓여줬대. 그러니까 얘한테 야 너 오늘은 많이 먹어라. 최대한 많이 먹어라. 이래갖고 먹는데 되게 이뻐해 보니까 애를.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이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. 근데 나는 근데 그게 좀 약간 신기하게 보이는 게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적이 없어요. 저는 그런 기억이 잘 없고 그래서 저희 형님이랑 저랑 애정결핍 증상을 다 가지고 있어.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좀 유난히 애틋한 것도 아버지한테는 오히려 사랑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.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보면 약간 좀 신기하게 보이는 것 같아. 그래서 내 친구들을 볼 때도 별일 없는데 전화를 해요. 그래서 그 엄마가 뭘 특별한 걸 물어본 게 아니야. 야야, 뭐 밥은 먹었나? 술 적당히 먹고 차 조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전화를 우리 엄마한테 받아본 적이 없거든. 나는 나는 받아본 적이 없거든. 그래갖고 심지어는 옛날에 그랬어. 옛날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잠깐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랑 여행을 좀 길게 갔거든. 길게 갔단 말이야.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. 집에 부모님한테 말하고 나왔냐고. 아니, 안 말하고 나왔는데. 그러니까, 엄마가 걱정 안 하냐고. 그래서 내가 내기할까? 우리 엄마 절대로 전화 안 온다고. 진짜 전화 안 하고. 놀라더라고. 아니, 아들이 그래도 말 안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안 하는데 전화를 안 할 수가 있어. 그러니까, 자기야, 나는 18살 때부터 집에 안 들어갔잖아. 난 좀 그런 데서 이렇게 굉장히 독립적인 환경에서 난 살다 보니까 그런 애정 같은 거를 이렇게 받는 그 광경이 좀 나딕지는 않지. 신기하기도 한데, 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보면 난 좀 보기는 좋아. 근데 한편으로는, 아니, 부모가 애를 이뻐하는 건 되게 당연한 거잖아. 근데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들어, 진짜. 애라는 게 하나의 짐덩이가 돼버렸다고 해야 되나? 요즘 들어서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어. 너 때문에 내 인생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. 그래서 애를 뭐 이뻐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 이제 얘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깨지고 그런 걸 다 진짜 돈으로 또 환산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항상 얘기한 게 대한민국은 모성을 전부 다 박살내놨다고 하잖아. 그래서 이게 사랑 없는 결혼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환경이 사랑을 박살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일본 가서도 내가 직무용 채널에서도 얘기했잖아. 일본 가면 근데 그런 걸 되게 많이 볼 수 있거든. 일본 가면 동물원 같은 데 가도 엄마가 애를 혼자 데리고 와. 우리나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잖아. 어머, 아빠는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죠? 근데 아빠는 밖에서 돈 벌고 있겠지, 씨. 근데 와가지고 애가 무슨 기억인지도 모르는데 막 뭐 동물 보여주고 막 헤헤 웃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보고 기억을 못해도 그 좋았던 감정은 남는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 한국은 이래서 여태껏 뭔가 내가 늘상 말하는 거 있잖아. 그런 사상과 감정 중요한 것들을 다 박살내놨고 그리고 천박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쫓아왔다는 거 그런 걸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. 그래서
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건데, 근데 요 근래 왔는데 좀 요 근래는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애를 좀 이뻐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. 요 근래는. 그래서 그 반대를 볼 때도 많고 좋은 걸 볼 때도 많은데, 근데 그래도 슛 같은 것보단 좋은 걸 보는 게 그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, 난 빨리 그냥 텔레비에서 오은영이 사라졌으면 좋겠어. 진짜. 안, 아씨, 안 나와서 보기 싫다, 진짜. 그거 없어져야 돼, 여러분. 진짜 대한민국이 지금 어차피 망한 건 상수인데,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데, 그거 없어지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10년은 더 간다. 지금 사라지면 하지. 그래서 그냥 그런 뭔가 좀 상식적인 이야기, 상식적인 풍경을 제가 요 근래 조금 봐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뭐 오늘 이야기는 그냥 시시콜콜한 그냥 저희 요 근래 있었던 이야기고, 그래도 뭐 죽 같은 거 보는 것보단 그래도 좋은 거 보니까 나도 나쁘진 않고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. 다들 맛있게 식사하시고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!